여러분들은 안데르센이 쓴 그 유명한 동화 인어공주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혈기 왕성한 팔팔한 귀여운 녀석인 저의 취미는 조카들과 놀아주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는 그 일환으로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둘째라면 서러울 대조장이 들은 저희 조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는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저는 인어공주를 읽다가 대단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어공주는 바닷속 궁전의 안락한 삶을 비유한 채 두 발 달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도전을 통해 첫눈에 반해버린 왕자님을 만나는 기회를 포착한 용감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인어공주가 이와 같은 도전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토록 사모하던 왕자님과의 대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어공주라면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닷속 궁전에서의 안락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어공주와 같이 도전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어공주라면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왕자님을 만나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09년 10월 홀로 훌쩍 세계 여행을 떠나는 도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도전은 기존의 안락한 삶을 힘겹게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어르신들은 저에게 얼른 시집이나 가지 무슨 여행을 해, 괜히 바람 든 거 아니야? 라며 고맙게도 가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가슴이 너무나도 뜨겁게 뛰었기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늘 전 세계를 둘러보기 전에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직업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야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는 제가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저는 6개 대륙 31개 나라 그리고 31개 나라를 둘러본 후 올해 2011년 1월 그동안의 삶의 물음들에 대하여 비교적 명쾌한 대답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비록 은행의 통장 잔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가슴이 너무 시리지만 그 대신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즐겁게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어떠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언제나 승리하는 협상력과 매혹적인 설득력, 게다가 스페인어 실력과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까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일상생활에서도 믿지 못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제 자신을 더 나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불만하던 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던 날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공짜밥을 제 눈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몰래 훔쳤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만의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사회적 성공만 쫓아서 제 스스로를 경쟁사회로 내몰던 제가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자체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탐험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은 일로 더 실망할 것입니다. 돛줄을 펼치십시오. 안전한 항구를 떠나 탐험하십시오. 꿈꾸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보여줄 차례입니다.